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데. 네, YTN의 박정혁입니다. 네, 혐의 인정하시나요? 잠깐만. 혹시 대통령님께서 명태균 씨랑은 무슨 관계신가요? 잠깐만요. 명태균 씨랑 없는 이유는 뭔가요? 통화한 내용 들어보신 적 유권자들에게 있으세요? 할 말씀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돈을 왜 강희경 씨가 9천여만 원 왜 주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자,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예. 자, 말씀하신데. 잘 오시고 여기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라. 머리도 켜라 빨리. 출석. 머리도 켜라 여기 빨리. 잠깐만 좀. 자, 그거 저기 라이브로 나가니까요. 말씀드리려고 조금 일찍 왔으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게 제가 올해 6월 25일 날 여기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조사 받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강혜경 씨가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에 회계보고를 했는데 영수증 몇 개가 미비한데 자기는 다 영수증을 보강을 했는데 선관위가 자기를 믿게 봐갖고 계속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 하나 하고, 제가 이제 선거할 때 후원금은 많이 들어올 텐데 이제 후원금 들어올 때까지 한 3천만 원 내가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동생한테 빌릴 수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는데, 강혜경 씨가 그때는 이제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제 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비 후보의 회계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제가 뭐 여기에서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뭐 부정 자금을 받았다든지 또는 무슨 뭐 부정한 뭐 모략이 있을 줄 알고, 잘 됐다, 회계 직원한테 빌리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선거 자금이 이제 집행이 되고 나면 이제 보존 비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합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은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비용이 들고, 이제 선거 보존 비용 받는 거는 한 1억 천에서 1억 한 3, 4천 정도 보존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거 보존 비용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왔냐 했더니 이제 강혜경 씨 얘기가 1억 1,800 정도가 보존이 됐는데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을 지불을 했고 9,700 정도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너 강혜경 통장에서 정치자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게 선거자금으로 써야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9,700을 빌려주고 가져갔대요.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내 개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 강혜경 씨가 그 돈하고 이제 그 기타금 1,500하고를 다 정치자금에 넣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강혜경 씨 얘기예요. 강혜경 씨가 김영선 개인 통장으로 넣었다가 자기 통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통장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근데 9,700이나 자부담금을 넣었다는 게 원래 얘기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9,700 정도 그렇게 쓸지가 않을 텐데 해서 제가 확인차 물었어요. 너가 9,700을 빌려준 거냐? 그 몇 번이나 빌려줬다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저는 강혜경이가 9,700을 넣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너가 나한테 빌려준 게 다 정산이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의원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27일경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더 있다니? 그러면은 너가 갖고 온 돈을 어디다 썼는지 정산서를 달라. 그러니까 의원님이 월급으로 갚으시면은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때쯤에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강혜경 씨가 전번에 이제 언론사에다 제출한 거는 제가 입금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차용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출 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좀 일이 있었어요. 미래한국연구소 내에서 이제 내분이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6월 25일 날 검찰 조사를 받아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관위에 4,700, 그러니까 후원금이 1억 3,300 정도 들어오고 자기가 4,700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갔는데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20년이지만 제가 한 번도 또 현금으로 돈을 빼나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선거법이 엄격해서 어느 국회의원실이나 영수증 10,000원 한 장이라도 다 발발 떨면서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2년 동안에 있어서 이제 강혜경 씨가 2년 동안 녹취록에 다 뒤져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저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강혜경이가 그렇게 9,700을 가져가고 또 그리고 나서 제가 9,000을 내가 월급으로 갚은 거는 강혜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처분행위한 거는 강혜경이고 강혜경이 통장으로 가서 강혜경 씨가 4사람한테 갚아요. 그 4사람한테 갚는데 그 중에 2사람한테는 통장으로 갚아요. 그게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도 660만 원 빌려줬는데 500만 원 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와중에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P&R에 부채가 있어갖고 자기가 일을 못한다고 한 달 내내 징징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P&R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4,50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처음엔 얘기했어요. 좀 있다가 P&R 사장이 300만 원 깎아줬다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직원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데 명세서를 준다 그러면서 안 주니까 저는 이제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돈을 갚았는데 그게 이제 근데 강혜경 씨 녹취록에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사람들 있는 데서 업무 지적을 안 해요. 따로 모셔갖고 하면서도 제가 잘했네 못했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업무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직원이 채무 액수를 그거에 어디다 썼다는 걸 해줘야 이 차용증을 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4,200을 빌려줬는데 지금 P&R 사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2천만 원을 발랐다나 그것도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직원이 영수증 때문에 2022년 영수증 때문에 조사를 받는데 6월 25일 날 조사받고 나니까 7월 초에 선관위가 문자가 왔어요. 2023년에 1억 2천 정도가 후원금이 쓰였는데 영수증을 1억 원을 갖다가 영수증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때도 내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갖고 막판에는 보좌관으로까지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는 사이트에 보면 그 여직원이 막 나한테 잘하는 하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영수증을 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럼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안 낸 게 비행기 값, 기차 값, 플랜카드 값. 사람들 얘기가 그게 30분이면 인터넷에서 영수증을 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영수증 일부 미비하다, 그 다음에 정치 자금을 가져가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은 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6월 1일 제가 보궐선거 당선되고 나서는 사업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혜경 씨 얘기가 6천만 원은 선거 보존 비용에서 가져가고 6천만 원은 미래한국연구소 공보물에서 6천만 원을 가져갔다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알아낸 거는 2천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6천만 원을 그 강혜경 씨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5월 30일 날 제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사를 했다는데 어디 이사했는지 자료를 싹 들고 가갖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 회계 보내달라고 했더니 9월 2일에야 파일로 보냈는데
그 돈을 나갈 때는 저한테 다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2022년께 어떻게 됐냐면 보자 그랬는데 바쁜 이제 그때 막 여러 가지가 바쁜데 냈다고 그다음 어디 냈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창구 선관위도 문제가 있는 게 2022년에 조사받으면서 저한테 혐의 사실을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혐의 사실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여기 이 물건 이거를 누가 훔쳤다. 이게 이 기자님 거다. 그렇다. 누군가 이걸 가져갔다. 아느냐? 가져갔다. 그러고 나는 내가 무슨 위법 행위에 뭐가 관계됐는지 모르고 강혜경 씨가 영수증 1억 원어치를 제출도 안 했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태료를 때리고도 선임권자하고 감독권자인 저한테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내가 그 자료를 이제 전 보좌관한테 신고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강혜경 씨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가 6월 1일 날 관뒀는데 강혜경 씨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언한 바에 의하면 6천만 원을 꺼내간 거예요. 그 미래한국연구소 공보부를 그렇게 꺼내간 거는 제가 오마이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는 공보부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봉투고 소봉투고가 필요 없고 그 공보부를 만들어서 대봉투 소봉투를 했으면 우편 요금이 나가야 돼요. 우편 요금이 그 우편 요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강혜경 씨가 나랑 일하면서부터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월 25일 하니까 25일 날 페이스북에 올려갖고는 가만 안 있는다 뭐 하면서 제가 영문을 몰라. 얘가 왜 갑자기 이랬나. 근데 8월 27일 날 내용 증명이 왔어요. 1억 2천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하고 전화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돈 안 받을 수도 있다. 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 여직원이 2년 전부터 녹음을 하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신고해라는데 신고도 안 하고 재산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비슷해요. 조사해보면 재산을 2배로 신고를 해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억 2천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내가 겁먹고 돈을 내면은 자기가 회계 잘못했다고 그러고는 그 선에서 끝내고 그게 아니면 이걸 갈취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운영위원 나갈 때쯤 되니까 그때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나한테 보낸 문자에 6급, 5급이 무슨 직업이냐, 내가 개자비를 다 했다 하면서 개자비를 했다는 게 뭐냐 하면 회계, 그 다음에 의정보고서 만들고, 의정보고서는 서울에 있는 보좌관 팀들이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프린트 좀 찍고 수정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선 여론조사가 얼마가 됐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낸 기사를 보고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저의 가장 강력한 변호는 뭐냐? 강혜경이의 녹취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강혜경이가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막 여론을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정기 여론조사는 안 한다지만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 무슨 갑돌이나 얼돌이 여론조사 중에 지금 용산에서 여론조사를 일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선 대가로 그 여론조사를 받은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직무를 하고 A 업무를 해서 그 일을 한 거고 B 업무를 해서 그러는 게 한데 대선에서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에서 통과되고 본선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그거는 대선은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예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위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데 저는 그거랑은 반대예요. 각자가 다 선거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국민으로서 각자 기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는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야경의 녹취록을 다 해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저하고 관계된 건 한마디도 없어요. 두 번째는 강혜경이 제 얘기가 이거예요. 강혜경이가 나한테 9,700을 넣었다고 4,700 신고하고 9,700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걸 나를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님은 그러면 불법 선거운동, 불법 선거든 안 하든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나보고 월급으로 자기가 넣은 게 있으니까 넣어라 라고 해서 그 강혜경 씨한테 줬고 강혜경 씨가 4명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9천만 원을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이거. 절대로 강혜경 씨가 그 얘기 안 해요. 그 강혜경 씨가 그때 교묘한 게 당신이 공익 제보자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김영선이한테 뭐 그거를 줬습니까? 이거 지금 영수증 때문에 조사받죠.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 안 합니다. 어물어물하다가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해요. 아주 교묘하게 그지만 예를 들면은 하도 안 만나주니까 뭐 자료라도 받고 뭐 하려고 진영에 있는 남편 사무실에 갔는데 진영 우체국에 가보세요. 위에 작업장인데 옆에 조만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10분인가 앉아 있었어요. 강혜경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포근을 하고 자기 뭐 명예훼손했다고 진영 파출소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것도 미래한국연구소가 폐업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돈이 들어와요. 정치 계좌에 제 정치 계좌에 또 미래한국연구소로 돈이 나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미래한국연구소도 뒤늦게 영수증을 이렇게 조작해서 발급을 한 거를 의심을 하는데 제가 확정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증거가 없고 강혜경 씨가 얘기한 거예요.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선 때 돈을 빌려요. 누구한테? 향후에 지방선거에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융통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선거 보존 비용에서 그걸 갚았다고 그래요. 왜 갚아야 돼요? 그 선거 보존 비용은 강혜경 씨가 4,700을 진짜 넣었고 썼다고 치면 5천만 원은 정치자금 계좌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는 횡령이지만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그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건 공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자를 하면은 그거는 공익제보에 대한 모욕이고 더불어 조작당이 되는 거예요. 제2의 김대엽이를 만들어 갖고 대선 불복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통화 녹음 육성 공개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도 의원님 이름도 나오고 또 명태균 씨가 의원님과 통화하면서 사실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호통 아닌 호통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가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여사님한테 막 이렇게 호칭도 없이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대통령님이나 여사님한테 공손한 것처럼 명태균이한테 공손했고요. 강혜경이한테도 공손했어요. 그리고 어느 민원인 중에 성격이 급한 분이나 이런 분들도 그분들의 본래 취지가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저는 모든 사람이 외국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누구 말을 들을 때나 저 사람은 외국어를 얘기한다. 내가 그 외국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강혜경 씨 녹취록을 한번 수사관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하면서도 명태균이한테 공손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명태균이한테 끝까지 그 얘기를 듣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한 거는 그런 여러분들이 보는 좀 자기 말을 자르고 자기 말에 동의를 안 하면 흥분해가고 억압하는 그런 정도지 뭐 이렇게 험한 욕설 그런 거는 듣고 있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네. 그 명태균 씨가 공천을 김영선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받으실 때 보궐선거에서 받으실 때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저는
제가 이제 활동한 거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이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 명태균 씨는 명태균 씨대로 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가끔 이제 행사장에서 만나고 이제 이런 거는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평판이라는 거에 이제 또 그분이 이제 말씀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부는 알지만 전체도 저도 명태균 씨가 지금 뭐 대충 다 나온 그거를 저도 이제 전에서 듣고 알고 있는 거고, 자기가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이제 주변,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번이 당선되잖아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처럼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가지고 돕는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이 돼요. 근데 각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대통령들이 당선되니까 각자 입장으로 보면 2000명 내지 3000명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니까 국면마다 어떤 영역마다 조금씩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우호적인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얘기한 바는 없어요. 의원님께서 혹시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정치적, 예, 그리고 지금 정치적 제가 이제 이해창 총재님 대선 운동이나 이제 그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운동에서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공천은 막바지, 그러니까 이제 제 입으로 뭐 내가 공천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나에 관해서나 남에 관해서나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은 막바지로 가게 되면 이제 집합적인 여러 가지가 돼서 예측 불가능이 돼요. 총재님도 예측하지 못하고 막판에 총재님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밀려서 다른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상황이 각자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이제 5월 9일 날 취임하시기 전날, 네. 그날 그 전으로 취임하시기 전날까지 혹시 관련해서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께 연락을 받으신 게 있나요? 없어요.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명태균 씨랑 이제 김건희 여사랑 소통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각자 당사자들이 각 지위에 맞게끔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태균 씨가 호통을 치든 말든 간에 그 사람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어느 정치인보다 낫다. 직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관료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관료주의가 너무 엄해요. 우리나라는 부정주의하고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지금 AI 시대의 문화 선진 국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잘하신 거다. 그 다음에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도 잘한 거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들어와갖고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콘트 선수끼리 싸우다가 힘에 딸리니까 링 밖으로 가서 남의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해요? 나는 그 이런 마녀 사냥 풍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한번 마녀 사냥했다고 해서 맞들여 갖고 또 마녀 사냥으로 정치를 끌고 나가는 거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비겁한 말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